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오늘은 해외 직구가 대거 금지됐다라는 소식에서 시작해가지고 미국과 중국을 거쳐서 은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은 가격이 급등했더라고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근양효를 통해서 미국은 미래로 가려고 하는데 중국은 과거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영상 기억나시나요? 당시에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미국은 부채 문제, 이자 문제 등등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AI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다면, 중국은 다시 뒤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 중국의 상황을 제가 설명드릴 때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진핑한테 중국에 있는 많은 공장장 아저씨들이 시진핑한테 가서 우리 장사 너무 안 돼서 문 닫으려고요 하니까, 시진핑이 야, 니네들이 왜 닫냐? 야, 한국에 있는 공장 문 닫게 하자. 미국에 있는 공장이랑 유럽에 있는 공장도 문 닫게 해야지. 우리나라 공장이 왜 문을 닫아? 안 되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국은 AI로 가려고 하는 반면에 중국은 제조업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공장장들이 지금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시진핑. 우리 지금 장사 안 된다니까? 라고 하니까, 그럼 로봇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고 정 안 되면은 내가 신재생, 그러니까 태양광을 옆에다가, 공장 옆에다 설치해 줄게. 그러면 전기 그냥 공짜로 가져다 써. 이런 이야기까지 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지막 세 번째로 나왔던 것이 테무였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테무. 그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지금 안 팔려서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그러면 테무를 통해서 전 세계로 수출해. 그러면은 우리나라 공장 문 안 닫고 해외 공장 문 닫게 만들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그림을 설명드렸는데, 이 그림의 의미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매크로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부분은, 이 중국을 통해서 만들어진 디플레이션이 결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가 낮게 나왔잖아요. 이 부분을 확인해 보면 연준에서 지금 금리를 인하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방식이 제동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직구 금지라는 아주 강경한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좀 더 노골적인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이 중국에 대해서 이거 치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살인적인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관세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현재의 관세는 이 정도다라고 해서 반도체, 리튬 이온 배터리 이런 식으로 늘린 거죠.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아예 그냥, 이게 뭐죠? 이게 100%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야, 중국 애들 니네 팔지 마 라고 이야기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럽은 어떤가 라고 보면요, 유럽은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물량들을 보니까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크게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즉 다시 말하면 코로나를 기점으로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이 진짜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유럽도 야, 그만 좀 보내 라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하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세계 공장 아니라고 그랬는데 세계화 끝났다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아닙니다. 여전히 중국은 압도적인 세계 1위 제조업 국가고요. 중국 내에서 만든 물건들을 해외로 엄청나게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19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까지는 일본과 독일이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일본과 독일이 아니고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야, 멕시코랑 베트남 있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지면요, 중국이 20%인 반면에 멕시코와 베트남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그림을 설명드려 볼게요. 이 그림은요, 완성차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 밑에 쪽에서는 중국이 자동차를 수입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위쪽은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완성차를 200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이 수입하던 나라였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매우 빠른 속도로 수출하는 국가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오일장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오일장에서 할머니가 어떤 나물 같은 거를 늘 엄청 많이 사가는 큰 손 할머니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오일장이 열릴 때마다 그 할머니 언제 오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할머니가 나무를 사서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이만큼 나무를 가져와가지고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딱 놓고 나도 이제 나물 팔아야지 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냐 라는 비유를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의 상황은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중국 내에서 자동차를 소비하는 양이 이만큼이라면 중국에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물량은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이만큼의 차이는 해외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소비보다 만드는 양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이 물건만큼은 밖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 품목에 거쳐서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의 시진핑은 제조업 더를 외치고 있고 바이든은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니네 경기도 안 좋다는데 좀 부양 좀 해가지고 니네들이 좀 더 많이 써라. 자동차 남는 거 없게 니네들이 써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경기 부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이죠.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량도 급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부동산이 경기에 도움이 되는 쪽이 아니고 안 좋은 방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부동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동산 상황이 그러니까 중국의 개인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겠어요. 과거에 한참 이슈가 됐었던 중국의 컨트리가든이라는 회사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작년 여름에 정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채권의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센트, 그러니까 이제 거의 휴지 조각이 돼가지고 거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에 보니까 법정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된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 소식이 하나 전해졌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팔을 걷어 붙였는데 정책의 내용을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내용이더라고요.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전국적으로 생애 첫 주택이나 두 번째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주택 대출에 대해서 이자, 금리 하한을 철폐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금리 안 받겠다는 얘기인가? 이미 은행에서는 이 부동산 대출해가지고 돈을 거의 못 벌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금리를 너무 낮게 해줘서. 그런데도 하한을 취소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지방정부가 미분양된 주택을 매입한다. 이 정부가 사겠다는 얘기구나. 정부가 사가지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게를 위한 주택으로 전환하겠다. 이게 진짜 정부가 나서는 거네요. 그럼 돈이 어디서 나나요? 돈을 PBOC라고 하죠. 중국의 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의 한국은행이요. 중앙은행에서 국유기업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 3천억 위안을 찍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56조 원인데요. 이 56조 원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무라증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중국 내 미완성 주택은 2천만 채에서 3천만 채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최소 4천억 달러가 필요하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560조 원이나 되는 돈이 필요한데 56조 가지고는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너무 충격적인 소식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거 뭐 제조업으로 풀어볼까 했는데 밖으로 지금 못 나오게 지금 막아버린 상황이니까 내수 부양을 시켜야 되는데 내수 부양을 시키려다 보니까 부동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이거 하나도 해결 안 되고 심각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돈을 더 풀어버리자, 이런 결정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은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어제만 은 가격이 6% 상승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서 은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어제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구리 가격이 지금 심각하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지금 구리가 없어서 미국의 구리 가격과 영국의 구리 가격이 이례적으로 정말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만큼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려고 꿈틀꿈틀 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연준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그리고 정부들이
돈을 풀어 제끼니까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지금 뭐가 올라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은 가격 오르고 구리 가격 오르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얼마 전까지 최근 조정을 받던 중요한 지지선들이 지금 뚫고 올라가면서 또 한번 가자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어떠셨나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해외 직구를 왜 막았지? 알고 보면 중국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테무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는데 각국 정부에서 막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남아도는 물건들을 어떻게든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이 내수 부양을 해야 되는데, 내수 부양을 하려다 보니까 부동산이 막혔고, 부동산을 풀려고 보니까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결국은 돈을 뿌려버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화폐의 가치가 급락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까지 올라가게 됐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폐의 가치는요, 일반적으로는 하락하는데 제 생각엔 이 하락이 지금은 이제 급락의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급락은 결국에는 타락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요. 이 위에 나와 있는 투자 기초 사주 프로그램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슈퍼패스 야심차게 준비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못 들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